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엔 진짜 애플, 삼성 덕에 미워도 다시 한번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화면이 뭐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와 XR 테마가 일제히 상승분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내년에 좀 이쪽 섹터를 계속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주 서울경제 오늘의 일면을 살펴보면 그 반도체 이야기했고 바이오 섹터 이야기했고 그러면 내년에 좀 움직일 만한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XR 테마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 보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국내 증시 폐장일입니다. 관련했을 때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내가 뉴스를 가지고 왔다 해서 오늘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오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흐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앞으로 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 물론 내년 상반기 반도체가 주도할 것입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 섹터도 함께 발맞춰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1월 같은 경우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폭제가 되면서 관련했을 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지금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의 상승세는 약간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반도체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지수는 견조하고 그러면 돈의 흐름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낮은 섹터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야 지금 굉장히 견조하긴 한데 지금 발목, 무릎, 허리, 어깨로 치면은 허리까지 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야 하반기부터 반도체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오를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대세적인 상승 시세, 그러니까 올해처럼 추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기에는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눈을 돌려셔야 하는 쪽은 큰 폭의 상승을 얻기 위한 쪽은 위치가 좀 더 낮은 쪽 그리고 위치가 낮은 데에 더해서 업황이 턴을 할 쪽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 그렇고 XR 테마라는 부분이 내년 XR VR 기기가 출시를 하게 되면서 대중화라든지 히트라든지 이슈가 되면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선정을 했고요. 우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야 IT 기기 쪽에서의 좀 유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트렌드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XR 기기를 출시를 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난 6월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비전 프로라는 XR 기기를 출시를 했는데 흥행은 좀 실패를 했어요. 아무래도 고가 논란도 있기도 했고 사진 앞서 봤겠지만 좀 고글 모양입니다. 네.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좀 무겁다 이런 평이 있기 때문에 흥행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애플이 시장에 좀 진출했다는 점에서 관심도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애플도 하는데 삼성 못할 리가 있냐? 삼성도 출시를 합니다. 삼성도 상반기 내에 관련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출시 기간이 좀 앞당겨졌어요.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출시를
앞당겨졌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은 후각에 대한 기능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구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했을 때 삼성이 그동안 VR 기기를 출시했을 때마다 실패를 하고 단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시를 한다는 점,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VR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겠고, 현재 메타 같은 경우는 VR 기기의 대중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퀘스트 2 같은 경우도 2천만 대 이상 판매를 진행했고,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9월에 판매를 진행을 했는데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좀 관심도는 여전히 있다는 점, 소비자분들이 VR 기기에 대한 관심도는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퀘스트 3 같은 경우야 좀 가격대가 낮다 보니까 좀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로 인해서 무료 앱스토어 1위에서 1위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좀 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VR, XR 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약 47%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XR 기기가 가정에 각 한 대씩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흔치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ES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 기기라든지 가전제품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래가 오긴 왔구나. 점점 내가 영화 속에서만 상상하던 그런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VR, XR 기기도 조금씩의 개선만 된다면,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뭐 고가 논란이라든지 사용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문제만 조금씩 개선이 된다면 XR 기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쪽 시장은 계속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VR, XR, 저가 매수의 기회와 함께 업황 턴 어라운드 역시도 함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관련했을 때 VR 기기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정마다 각 한 대씩은 없다는 점, 그리고 IT 업계 쪽에서 VR 기기가 제2의 스마트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VR 기기 같은 경우 저는 좀 미래에는 가정마다 한 대씩은 보급이 되지 않을까, 관련했을 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XR, VR 기기가 출시가 된다면 그쪽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련했을 때 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많지만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가시적으로 와닿고 있는 쪽은 하드웨어라는 점, 특히 OLED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OLED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XR, VR 기기뿐만 아니라 애플이 스마트폰에만 적용했던 OLED를 태블릿에도 적용을 한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자동차도 전면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용처가 확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OLED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섹터 같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4조 원 정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의 BOE 같은 경우에도 11조 원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금 주가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부진하고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BOE가 11조 원 정도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뒤처진다면, 관련했을 때 이쪽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라든지
좀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한 달에 나왔던 뉴스가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자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긴 했는데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 주주들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하지만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물론 기업의 입장입니다. 주주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자금은 없지만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오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이쪽 섹터에서는 좀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실적은 안 좋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해서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그쪽 투자로 인해서 수주를 받는 기업들, 특히 장비단에서의 수혜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장비족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항상 제가 디스플레이 쪽을 가지고 올 때마다 가장 토픽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함께 증착기 개발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캐논도키의 증착기 가격이 1조 원 이상입니다. 애플이 항상 캐논도키의 장비를 고집을 해왔는데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선익 시스템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점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